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모의고사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모의고사 꼭 시험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출제에 가장 근접한 문제들로 이렇게 모의고사 10회분을 만들었습니다. 1회부터 이렇게 약 10회에 걸쳐서 모의고사 풀이를 해 가려고 합니다. 다만 1회 이제 모의고사 풀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전부를 풀지는 않고요. 홀수 번호 위주로 풀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풀어 나가겠습니다. 1회 1번입니다. 민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립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라. 최근에 이렇게 대립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라 이런 출제 패턴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1번 관습법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만 있으나 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관습법이요 법률에 대해서 보충적 효력만이 있으나 외적으로는요 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표현법. 이것은 우리가 타당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번 민사 문제에 관하여 법률 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기준이 된다. 일단 민법 제1조에 관한 문제죠. 민법 1조 조문이 나와 있고 민사에 관하여 민법적 사안이 있을 때 법률의 규정이 있다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고 없다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이 없다면 이제는 조리가 관습법의 지위를 보충하는 거죠. 보충하고 다만 상관습법은 민법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맞는 거예요. 상관습법이 민법에 우선할 수 있거든요. 1번은 맞고요. 2번은 그 1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재판의 기준이 된다. 타당하고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법률은요. 말 그대로 법률만을 의미하지는 않고요. 명령, 규칙, 조례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여기에서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다. 관습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역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관행이 법적 확신을 취득한 거죠. 우리하고 가깝죠. 5번 조리는 사문의 본질이죠. 법원인 동시에 요 조리는 신의칙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조리는요 법원도 되고 해석의 기준도 되는 겁니다. 타당합니다. 3번 갑니다. 미성년자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1번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법정 대리인이 그를 대리하여만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틀렸지요. 미성년자가 좀 최근에 민법 개정으로 바뀌었죠. 미성년자 만 20세가 아니라 만 19세입니다. 미만의 자를 미성년자. 법정 대리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을 수 있고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게 되면 단독을 할 수 있고요. 법정 대리도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대리만 해야 된다라는 지문은 틀렸다. 2번 1971년 3월 5일 오전 10시에 출생한 사람. 그러면 언제 성년이 됩니까? 성년 계산할 때는 태어난 날을 집어넣죠. 산입하죠. 그러니까 20년 더하니까 1991년 5일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전일에 만료하죠. 3월 4일 24시로서 성년이 되는 것이다. 일단 우리 2번도 우리가 일단은 좀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1번도 틀렸고 2번도 19세로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1971년에다가 20년을 더하지 말고
19년을 더해야 되네요. 미성년자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래서 1990년 3월 4일 24시로서 성년이 된다. 자, 이게 정답이네요. 자, 죄송합니다만 요 2번도 중복 처리 답안을 좀 하셔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자, 미성년자가 이렇게 자, 19세가 되어서 요 성년이 되는 시점, 자, 시점이 19세니까 자, 2번도 중복 처리 답안을 하겠습니다. 3번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가름하여 재산상 법률 행위를 대리할 수 있죠. 자, 이건 맞습니다. 4번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그 소유의 자,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면 그 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은 완전히 유효하다. 처분을 승낙을 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들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5번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하면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원칙적인 사안이죠. 자, 미성년자예요. 19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2번도 중복 답안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1번, 2번 답안 처리합니다. 5번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옳은 것 구하는 문제죠. 1번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2번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민법의 법인에 사단 법인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재단법인 있잖아요. 그죠? 재단법인 자,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뭐 사단법인은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도 있을 수 있고요. 민법은 비영리법인만 규율하는 거고요. 자, 그러나 재단법인은 사원이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재단법인은요 항상 언제나 항상 자, 비영리일 수밖에 없다. 언제나 항상 비영리입니다. 비영리. 자, 그러면 우리가 자, 1번은 2번도 자, 틀렸고 3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의 필요적 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 재단법인 설립할 수 없다. 아니죠. 명칭이나 자, 사무소 소재지 같은 것은 보충이 가능하죠. 보충이 가능합니다. 4번 그렇다면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했을 때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라는 질문은 타당합니다. 자, 옳은 거네요. 5번 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사단법인의 설립의 경우와는 달리 주무관청에 관한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죠. 사단이나 재단이나 설립에 있어서 자, 주무관청의 허가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득해야 하겠습니다. 자, 5번의 정답은 옳은 건 4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7번. 자, 우리가 실종 선고에 관하여 자, 옳은 지문 구하세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생존이 확실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돌아갈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자, 생사가 불명한 자입니다. 자, 실종 선고는요. 그렇죠? 자, 요건적 측면에서 자, 부재자의 그죠? 자, 생사가 자,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느 한쪽도 자, 불명할 때입니다. 자, 살아있는 게 확실하다. 실종 선고 이용할 수 없고요. 사망이 확실하다. 실종 선고 이용할 수 없고요. 자, 물론 여기에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경과돼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요 지문은 우리가 이 경우에 살아있는 자, 실종 선고 이용할 수 없다라고 해서 자, 네, 틀렸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지문은 틀렸죠. 2번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이 있을 때 과연 후순위 상속권자들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런 어떤 실종 선고는요, 자, 이해 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법률적 이해관계인이고요. 그죠? 자, 검사도 청구권자 되는데, 자, 1순위 상속인이 있다. 후순위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가 없죠.
청구권자 아닙니다. 자, 3번에 자, 실종 선고가 선고된 때 선고 시 사망으로 간주된다. 선고가 되면 자, 기간 만료시입니다.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한 때로 자, 사망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기간 만료시를 취하고 있습니다. 4번 실종 선고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죠. 이는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효과가 발생할 뿐 다른 곳에 생존하고 있다면 그곳의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실종 선고가 내려졌는데 사실은 저리 표류에서 살아 있었죠. 거기에서의 법률관계는 유효다. 자, 타당합니다. 옳은 겁니다. 4번 정답이죠. 5번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로 돌아와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으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종전의 주소로 돌아와서 자, 이 경우에 뭐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는 것은 또 이 경우에 또 유효로 평가해 주게 되죠. 자, 그래서 실종 선고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로 돌아와서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키려면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새로운 법률관계까지 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옳은 것은 4번 하셔야 되겠네요. 자, 9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9번 법인이 아닌 사단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법인 아닌 사단은 그 명의로 소유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사단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죠. 법인 아닌이라는 말은 아직 설립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단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설립 등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자, 등기부에 올라가는 등기 능력을 인정하면 좀 곤란하긴 하지만 법정적으로 등기 능력을 인정해 버립니다. 아주 좀 특별하고요. 그죠? 자, 소송에서의 당사자 능력도 인정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출제합니다. 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법인 아닌 사단도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고요. 3번 법인 아닌 사단은 정관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 규정을 재단 아닙니다. 사단 유추합니다. 4번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다면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소송상 당사자 능력을 갖습니다. 5번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청의 결의는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청회에서 이를 사후에 추인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5번 자 틀렸네요. 11번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해서 잘못 설명한 건데요. 자, 법인 실제설은 대표기관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라고 평가하죠. 자, 그래서 대표기관이 행한 불법행위 법인 자신의 이게 중요한 표현이네요. 불법행위다. 2번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자, 외형이론이죠. 유명한 법인의 대표기관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대표행위를 한 경우라도 직무 관한 행위로 보죠. 자, 3번에 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대표기관의 고의적 불법행위인 경우에 피해자에게 그 불법행위 내지 손해배상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법리를 적용해야죠. 자, 요 과실 상계라고 하는 게요. 자, 불법행위나 또는 채무 불이행 영역이죠. 자, 여기에서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 과실상계 공부하셨으면 일단요, 그죠?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자,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파트에서는 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뭐 중요하니까 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4번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기관 자신도 법인과 경합 선택적이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자, 양자의 책임이 부진정 연대경합이에요. 자, 표현법 익혀놓으시고 5번 대표 기관의 행위가 직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한 사원과 2, 3위 대표자는 연대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11번, 3번 정답, 13번.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요. 첫 계약이 유지계약은 무효고 단절계약은 유효지만 첫 계약은 본체에 사전 승인이 있다 할지라도 무효죠, 무효. 자, 그런데 법률행위가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죠? 무효의 추인의 법리, 그죠? 무효를 추인하게 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여기 이제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자, 그래서 잘 출제되니까 민법 103조 반사회 질서의 무효는 추인할 수 없다. 민법 104조 자, 불공정 법률행위 추인 안 된다. 뭐 또 효력법규라고 하는 거 있죠. 강행법규 중에 효력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요. 자, 추인할 수 없어요. 자,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뭐 13번, 2번은 틀렸고요. 3번 이미 체결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자, 무효가 되죠. 자, 4. 처음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죠. 자, 5. 증권회사가 고객의 증권거래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을 정당한 사유시 보전. 이거 무효죠. 그죠? 자, 13번에 2번이 되겠네요. 15번입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에 잘못된 건데요. 1번. 상대방과 통장 허위 의사표시 무효죠. 자, 2번.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이므로 채권자 사행위를 이루 취소할 수가 없다. 통정허위 표시요. 그죠? 뭐 당사자 간에는 무효죠. 자, 그래서 무효인데 채무자가 뭐 재산을 뭐 제3자에게 빼돌렸죠. 통정 양도인 양수인이죠. 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의해서 채권자 대의 말소, 대의권의 행사가 가능하고요. 그죠? 채권자 무효 행위지만 취소권의 대상도 됩니다. 이런 건 뭐 우리가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되겠죠. 중요한 표현법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2번 틀렸다. 3번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대해 달성하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 뭐 신탁행위는 이전 의사는 있는 거예요. 전혀 이전 의사가 없을 때 통정인데 신탁행위는 통정의 표시가 아니다라고 표현하죠. 자, 4번. 통정의 표시하에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 자, 은닉행위요. 그죠? 은닉행위는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비싸니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의 실질이죠. 증여. 자, 증여세가 비싸니까 매매 형식을 취하는 거죠. 매매 형식을 취합니다. 에로스는 유효고, 유효. 요거는 무효죠. 아주 논리가 좀 이상해지죠. 자, 요거 중요하죠. 자, 그래도 은닉행위는 통정의 표시 일종이고요. 자, 그럴지라도, 자, 은닉된 법률행위로서 요건, 증여 요건 갖췄으면 유효. 자, 중요하죠. 5번. 통정의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불일치에 관하여 통정. 자, 이 통정이 합의를 말합니다. 통정이 양의 합의를 말합니다. 합의. 인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인식으로는 부족해요. 자, 17번. 복대리 옳지 않은 거. 1. 복대리인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본인의 이름을 중요합니다. 2번. 임의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 허락이 있는 경우에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 과실책임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을 옳거나 행위에 대해서 자, 표현대리죠. 추인할 수가 있겠죠. 자,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할 수도 있죠.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5번.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죠. 맞죠? 이 경우 항상 아닙니다. 원칙, 그죠?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부득이하여 선임하면 선임감독 과실 책임으로 갑니다. 5번 틀렸습니다. 19번. 자,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에 관한 기술 중에 틀린 건데요. 1번.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무권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선악 불문하고 최고권 인정되죠. 자, 2번.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하나여 본인이 아직 추인하고 있지 않는 동안 철회, 추인 안 하고 있을 때 철회, 가능하죠. 자, 3번. 선악의를 결정하는 표준되는 시기, 계약 당시, 법률행위 시. 그렇죠. 자, 4번. 상대방이 철회한 경우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죠. 자, 무권대리에서 본인이 추인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철회권이 있죠. 자, 추인 전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전 추인할 수 있고, 철회하면 추인 못한다. 추인하면 철회 못한다. 그렇죠. 자, 그렇게 정리하신다면 4번은 틀렸다. 5번.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자, 최고권을 갖는다. 최고권도 선악 불문합니다. 자, 같습니다. 자, 21번으로 자, 넘어가죠. 21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갑은 상대방 의뢰사기에 의하여 을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그물을 매입하였다. 이 경우에 갑의 취소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여기에 갑이 상대방 의뢰사기에 의하여 자, 갑이 쉽게 말하면 사기 당했네요. 자, 을이 계약은 체결됐다는 얘기고요. 사기 친자네요. 그죠? 자, 그러면 사기 당한 자가 취소할 수가 있죠. 자, 이자가요. 법정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죠. 법정추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취소권 포기죠. 간주하는 거죠.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근데 취소권자가 꼭 해야 되는 게 자, 이행의 청구죠. 이행 청구. 자, 또는 이 경우에 있어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의 일부의 양도죠. 양도. 이건 취소권자가 해야 되고 이자가 하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되고요. 여긴 법정 추인 사유가 되고요. 이행이라든가 담보 제공 같은 것들은 누가 하든 괜찮은데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요. 1번처럼 사기 사실을 알고는 자, 원인을 종료한 거예요. 그죠? 원인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이런 거지 장차 취소하면 발생할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법정 추인사유가 안 돼요. 그래서 1번은 안 됩니다. 그런데 2번은 사기 사실 알고도 부동산 그렇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그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법정 추인사유가 되어서 취소권이 소멸하는 거죠. 3번 사기 사실 알고 취소하면 발생 이런 어떤 것들은 안 된다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고 자, 양도는 취소권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자 5번도 마찬가지고 자, 이행의 청구나 양도는 취소권의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 사유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1번에 2번 문제 난이도가 높네요. 23번 소멸시효,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 상대방 권리 처분 능력 권한 요하지 않죠. 2번 시효가 중단될 때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 기한에 이를 산입하지 않죠. 중단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거죠. 자, 3번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죠. 자, 4번 불확정 기한부 권리는 기한의 도래를 안 때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입니다. 도래한 때. 4번 틀렸죠. 5번 판례하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1년이나 3년짜리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판결을 받으면 10년으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맞다. 4번이 틀렸다. 25번. 물권의 본질에 관한 1. 물권 사고간 우열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죠. 자, 물권은 채권의 원칙 우선합니다만 물권은 자, 선우에 의하죠. 자,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이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죠. 일단 1번 틀렸죠. 자, 나머지는 맞습니다. 27번. 우리가 법률행위, 매매 뭐 이렇게 법률행위, 뭐 증여, 교환,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등기하에야 그 효력이 있죠. 등기하에야 효력이 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이죠. 자,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고요. 처분을 위해서는 등기해야 되죠. 자, 처분 등기들을 찾아봐라. 자, 1번에 증여계약 취소에 한 소유권의 복귀. 법률 규정입니다. 중요합니다. 2번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 출연자의 법인, 출연자와 법인 법률 규정으로 봅니다. 자, 디귿 교환계약에 한 부동산 물권의 이전 법률 행위죠. 등기해야죠. 자, 피상속인 사망 법률 규정이죠. 자, 형성 판결이 법률 규정입니다. 형성 판결. 형성 판결이 법률 규정이에요. 법률 규정. 자,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이행 판결 고르시고요. 합병 법률 규정. 자, 27번에 디귿과 미음. 자,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29번 취득시효 타당한 것. 도로와 같은 공용물에 대해서 공용 폐지가 된 경우에 원래 공용물은 취득시효 안 되죠. 그러나 공용 폐지가 되면 취득시효가 됩니다. 2번 취득시효에 필요한 점유자의 선의무과실은 점유의 개시시 있는 사실만으로 충분하고 자, 충분하지 않고 안 돼요. 충분하고예요. 점유의 전 기간을 통해서 계속될 필요는 없어요. 자, 3번 현행민법의 해석상 자기 소유 물건의 취득시효 가능하다는 게 판례입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죠. 일필의 토지 일부, 건물의 일부, 일필의 토지의 점유 취득시효 됩니다. 5번 취득시효는 권한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서만 성립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자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취득시효는요. 권한 없이 점유한 자도요. 자, 소유의 의사라면 가능합니다. 자, 정답은 3번이네요. 31번. 담보물권 특성이 있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죠.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지라면 담보물권 이전하죠. 수반성. 그죠? 자,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때 가치 변형물에 우선 변제가 미치려면 압류가 요건입니다. 3번 틀렸고 피담보 채권의 일부가 변제로 소멸하더라도 잔액이 있는 한 담보물 전부의 불가분성. 그죠? 맞습니다. 자, 5번 유치권도 담보물권인데요. 담보물권 맞죠? 우선 변제권이 없죠. 그렇죠? 자,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죠. 우선 변제권이 없는 자는요. 물상대위도 따라 없어요. 따라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31번, 3번, 33번 종류채권 있죠. 채권의 목적에 여러 가지 채권들, 선택채권, 종류채권, 이자채권. 자, 종류채권 문제입니다. 1번 종류채권이란 인도해야 할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에 의해서 정해진 그 부채권 말하는 거고요. 2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당사자 의사 등에 의해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중등 품질입니다. 상등이 아니라. 3번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 성질의 품질을 정할 수 없을 때 자,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자, 이행하여야 한다.
뭐 우리가 이제 채권의 목적을 자,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이거는 우리가 2번, 3번이 뭐 좀 동일한 지문이 좀 떴네요. 보니까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에 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있다면 이건 2번, 3번이 약간 다른 지문이네요. 법률행위의 성질로 정할 수가 없거나 이랬을 때 중등인데 정할 수 있다면 그 정한 물건으로 가야 되죠. 그때도 중등이라고 하는 3번은 틀렸습니다. 4번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그때로부터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거고요. 5번 채무자가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한 물건을 지정한 때는 그때로부터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고요. 3번 정답. 35번 민법에서 채권의 소멸을 규정하고 있는 거 뭐 대물변제, 공탁, 상기, 혼동. 혼화는요. 이 경우에 그 뭐 들기름과 참기름이 섞여서 뭐 이런 경우에 동산 소유권의 취득 사유입니다.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물권 소멸 취득 사유예요. 그죠? 35번에 5번이 정답. 37번 나오는데요. 자, 다음은 계약 해제권에 관련된 내용이죠. 1. 보통의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권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서 채무자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고 이제 이행 안 하면 해제할 수 있죠. 2번 최고와 동시에 최고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해제 의사표시하지 않더라 당연히 해제된다는 의사표시. 최고와 동시에 그죠? 최고기간에 이행 안 하면 해제 의사를 표시 안 해도 그런 특이한 그 조건은 유효입니다. 유효. 3번 해제권이 발생한 후라도 해제권 행사하기 전이라면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지연배상 그래 지연배상입니다. 지금 해제권이 상대방이 발생했죠. 그래도 이행 제공해버려요.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그럼 해제권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4번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엔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하니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금전을 받은 날입니다. 받은 다음 날이 아닙니다. 5번 틀렸습니다. 39번 특정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건물이 제3자병이 방화하여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 된 거죠. 채무자 귀책 고의과실을 귀책이라고 합니다. 귀책 없이 그죠? 후발 불능으로 그죠? 자, 이건 이연부담의 문제입니다. 이연부담. 서로의 의무를 면한다. 대금 청구 못한다. 자, 건물의 인도 의무 면하고 서로 면한다. 대금 청구 행사할 수. 자, 건물의 인도 의무를 면하고. 자, 문제 다시 보세요. 특정 건물을 갑이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이 건물이 제3자 병이 방화에 소실되었다. 자, 그러면 건물의 인도 의무를 면하고 자, 대금 청구권도 소멸하게 될 겁니다. 대금 청구권도 소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 의무를 면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도 소멸하니까 채무자가 이음을 부담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정답은 우리가 자, 39번에 1번이 정답인데요. 자, 우리가 뭐 이렇게 보니까 정답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39번에 2번입니다. 39번에 2번. 자, 정답 지문이 올바르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1회 모의고사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 다음 2회 모의고사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